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나무위키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은퇴 기간의 생활비는 연금을 통해서 이제 마련하는 게 좀 바람직하죠. 근데 하지만 또 연금만으로도 생활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꾸준한 현금흐름, 즉 인컴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대표적인 인컴으로는 이제 이자하고 배당금하고 임대 수익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임대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제 자산이 바로 리츠인데요. 오늘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인 인컴형 자산으로 꼽히는 리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NH투자증권에서 임광희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본부의 임광희 차장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먼저 리츠를 되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부동산 투자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일반 국민도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이제 부동산 같은 걸 직접 이제 투자를 하고 보유하면서 이제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텐데 부동산 임대업하고 이제 리츠 투자 이게 투자의 좀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기 전에 입지를 잘 분석해야 하지만 일반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도 세금, 건물 유지관리, 공실관리,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이자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을 팔 때는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해 현금화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리츠에 투자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리츠가 굉장히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리츠하고 이제 그 규모는 또 어떻게 되나요? 2002년에 처음에 4개로 시작했던 국내 리츠는 2025년 1월 말 현재 402개까지 늘었고요. 운용자산은 101조 원으로 5년 새 약 2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 중 24개의 리츠가 상장되어 있고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은 8조 원 수준입니다. 이 리츠라는 게 또 이제 상장도 되는 거고 이제 일반 주식처럼 또 거래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리츠가 많이 또 상장되고 전체 이제 운용 자산도 크게 성장한 거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주로 어떤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국내 리츠가 가장 많이 투자한 자산은 주택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의 순서인데요. 리츠 투자 자산에서 주택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정부가 이 리츠를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장 리츠로 범위를 좁혀보면 얘기가 많이 다른데요. 오피스가 전체 상장 리츠 포트폴리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리테일과 물류 순으로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장 리츠 자산 중 주택과 오피스 비중은 각각 14%와 4%에 불과하며 인프라,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 등으로 투자 대상이 우리나라보다 다양합니다. 또 이제 경제 전반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또 하락하면은 실물 자산인 이제 부동산 가치는 반대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이제 리츠 투자가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유용한 이제 좀 수단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해지 외에도 리츠 투자의 장점은 또 무엇이 더 있을까요?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리츠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일반 개인이 서울 도심의 오피스, 대형 물류센터, 백화점 같은 고가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츠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리츠의 주가는 한 주당 3,000에서 5,000원 정도로 커피 한 잔 가격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리츠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국내 공모 리츠에 3년 이상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정상 세율보다도 낮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 못할 세제 혜택입니다. 이게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투자 상품이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리츠에 어떤 방법으로 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투자는 개별 리츠를 선택해 주식처럼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투자자는 투자 대상 리츠의 자산 구성과 배당 추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리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만큼 사전학습이 중요합니다. 간접 투자는 판매 보수가 없는 리츠 ETF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 운용력이 투자 종목을 선정해 투자자가 개별 리츠를 직접 골라야 하는 부담이 없고 여러 리츠에 분산 투자함으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투자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리츠의 이제 투자 수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매매 차익으로도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더 좋은 방식은 없지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공모 리츠에 투자하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 리츠를 직접 매매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ISA와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ISA에서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200만 원 초과분은 9.9%라는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 대신 개인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배당 소득 등 운용 수익에 대한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리츠도 투자 상품이니까 당연히 이제 위험 요인도 이제 존재하겠죠. 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살펴봐야 될까요? 부동산 시장의 악재는 리츠의 투자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임대료 인상이 어렵고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워져 임대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배당 재원이 되는 임대 수익이 감소되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가 역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기와 함께 리츠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등 차입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배당 재원이 줄어듭니다. 투자 부동산의 입지나 임차인 신용도 등 개별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경기나 금리와 같은 거시 변수도 리츠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츠 주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이 수년간의 누적 배당 수익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츠 투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리츠 투자가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NH투자증권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